안녕하세요.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문과 21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런 유형 사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우리 이런 유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격자점 개수 세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격자 킬러, 저희를 죽이러 온 그런 문제죠. 킬러 문제입니다. 왜 킬러냐? 계산 복잡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한 10문제 정도 푸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내가 어려우면은 남도 어렵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도 역시 솔루션이 있어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격자 킬러 풀 수 있는 솔루션은요, 여러분들 일단 문과니까 지수로그 함수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한 6, 9월, 작년 6, 9월, 작년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작년 6, 9월과 이제 올해 이제 6월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간중간에 4월도 있고 7월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수능까지. 한 5, 6문제가 격자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10번씩 푸세요. 네. 10번씩 풀면요. 다음에 나오는 격자점 문제 어느 정도 손댈 수 있습니다. 10번씩 안 풀잖아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이 격자점 문제의 묘를 몰라요. 그래서 이 격자점 문제의 묘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잘 대입하는 데 있습니다. 대입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 5, 6개의 샘플 문제를 풀면서 X좌표부터 대입을 해야겠구나, Y좌표부터 대입을 해야겠구나, 어떤 기준을 봐야겠구나, 그 노하우가 문제마다 달라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그 노하우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EBS 파이널 있어요. EBS 파이널. 그래서 수능 완성 요런 놈을 이제 EBS 홈페이지 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격자점 문제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샘토링 오시면은 샘토링.com 여기로 오시면 이제 주 1회 이런 킬러 문제 퀴즈 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킬러 문제 퀴즈 내기 때문에 우승하신 분께는, 이제 제일 먼저 푸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문상 10,000원 드리니까 요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닝 하고 싶으시면은 샘토링에 오셔서 비슷한 문제 더 받아가셔도 되고요. 여튼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입하는 그런 대입법인데요. 사실 경우의 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수이긴 하지만 경우의 수처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볼게요. 감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 잡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감을 잡을 거냐면은 fx가 보니까 유리함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렇게, 이런 모든 조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연수 K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고요. 또 수식이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부등식의 영역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수원에 있어가지고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평가원에 나왔죠? 평가원 킬러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식 영역 단원 여러분들 킬러 풀고 싶으시면은 이거 잘 정리하고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수원의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 막 가끔씩 범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영역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수원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 요거 꼭 모자라시면은 잡으시길 바랍니다.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의 영역을 볼 건데요. 이제 y가 저렇게 복잡하면은 수식을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래프에서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fx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fx는 11, 6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놈이죠. x분의 k를. 즉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은 11, 6이 되는 놈이고요. 그 점근선을 가지면서 k 값은 양수죠.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놈입니다.
얘가 바로 y는 fx라는 놈인데 절대값 씌우면 어때요? 얘가 뒤집어져 올라가죠. 그러면 음수인 구간이 지금 여기밖에 없죠. 걔가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y좌표가 y는 fx, 절대값 fx보다 큰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입니까? 그거보다 높이 있는, y좌표가 높이 있는 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풀어볼게요. 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죠. x가 0일 때는 y는 5를 가리키는 0,5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y가 0일 때는 x가 5를 지나가는 5,0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딱 그렸을 때 그것보다 y좌표가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래 부분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영역은 여기 작은 영역밖에 없다라는 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작은 영역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죠. 감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영역 안에 자연수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0 포함 안 하는 거죠. 자연수 xy의 모든 순서상 x, y의 개수는 2 이상 4이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볼게요.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해서 그려야 됩니다. 저렇게 그리면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되게 작은 공간이니까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4, 5 격자점 문제에서는 그림 정말 잘 그려야 돼요. 그림 잘 그리다 보면은 문제가 어느 순간 풀려 있을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굳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고 격자점은요, 점 찍어 놓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리고 일단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 포함하지 않는 수이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격자점은 경계를 지금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와요. 많아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옵니다. 1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카운팅, 대입해서 세는 거죠. 그리고 F 절대값 x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F 절대값 x는요, 여러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늠을 할 거냐면은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과도 대칭이고요, 길이가 지금 1인 놈과도 대칭이에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요 정도는 이제 모양을 잘 그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평행이동을 했죠. 11,6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를 지나고 이제 축을 딱 그리면 얘는 어디랑 대칭하는 직선이 뭐가 되는지를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 x 빼기 11, 그리고 기울기가 1이고 11,6을 지나가는 이 직선과 대칭이죠. 이거 정리하면 x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얘가 대칭인 직선은 x 빼기 5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요 놈이 된다라는 거죠. x 빼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날 거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그려도 크게 도움 안 돼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이거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뒤집어서 나오는 거죠. 어느 영역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f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뒤집어서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을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 이건 감잡기로 이제 쓴 거고, 감을 다 잡았다면은,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이제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 어떻게 하느냐? 즉,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K에 따라서 점점 커졌다가, 오케이.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하는 거죠. 이제 점근선은 변하지 않지만, K에 따라서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합니다.
또 절대값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의 위쪽인데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얘가 절대값 들어있는 거는 그냥 절대값은 부등식 구간이 나눠진 그런 함수예요. 절대값 fx는요, 그냥 fx가 0보다 클 때면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f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게 절대값 fx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도 해보고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그 계산을 다 해요? 여러분 여기는 킬러입니다. 그래서 계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계산으로 해가지고 추론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첫 번째, 그냥 fx가 나올 때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냥 fx만 생각을 한다면 얘가 지금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 작을 때 이렇게 있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근선과 멀어지는, 점근선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점근선과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는 그런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값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요 점을 지나갈 때 k가 얼마인지, 요 점을 지나갈 때 k가 얼마인지 그거를 다 대입을 해야 돼요. 몇 번? 10번 대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가로로 세로로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대칭이니까 뭐 x좌표부터 해도 되고 y좌표부터 해도 돼요. 그래서 x좌표부터 한번 해볼게요. x 1,1을 지나갈 때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x좌표가 1일 때 y좌표 1일 때 1,1을 지나갈 때 이제 그때 k는 뭐가 되냐면 우리 요 식을 k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원래는 y는 x 빼기 11분의 k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이거 좀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6 넘어가면 y 빼기 6 되고요. x 플러스 빼기 11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즉 k는 이렇게 됩니다. y 빼기 6 더하기 이제 x 빼기 11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위에다가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죠. x가 1일 때는 y는 1, x 1 집어넣으면은 얘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50 되고요. y가 2일 때는 x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10 되고 y가 2이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로 바뀌네요. 40 되고 y가 이제 3일 때 y가 4일 때까지 y가 5일 때 5일 때는 아니죠. 그래서 4일 때까지 해보면 패턴이 어느 정도 보여요. 대입을 해야지 패턴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패턴 찾을 수가 없어요. 대입을 해보는 거죠. x가 1일 때는 다 해봤어요. 그리고 x가 2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1일 때는 y는 1, 2, 3만 하면 돼요. 그래서 y는 1일 때. 그럼 이것도 패턴이 보이게 잘 정리해 이쁘게 이제 계산을 한 번에 암산해서 다 풀지 말고 이렇게 차례차례 풀어보세요. 그럼 패턴이 보입니다. y가 1이면은 똑같죠. 마이너스 5. 그리고 x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5, 9, 45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는 2일 때는 뭐가 되냐? 얘는 y는 2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이제 y는 2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9 그쵸? 4, 9, 36 이렇게 됩니다. y가 3이다. 패턴이 보이네요. 나중에 뭐 대입 안 해도 패턴이 보이니까 하나씩 줄어드니까 y는 3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y가 3일 때는 얼마냐? 3, 9, 27이다. 그리고 x가 3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만 하면 되겠죠. y가 1일 때 1일 때. 패턴이 점점 하나씩 작아지는 패턴이에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5. 그래서 8, 5, 40. 그리고 얘는 y 값만 작아지겠죠. 그래서 4, 8, 32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x가 4일 때 그때 y는 1밖에 안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5, 7에 35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점에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점에다가 기록을 할 건데 일단 1,1은 50이에요. 50, 40, 30, 20이에요. 여기다가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잘 보이는 색으로 50, 40, 30, 20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의 숫자는 뭐냐면 45, 36, 27 이렇게 돼요. 45, 36,
27. 그 다음의 숫자는 40과 32가 돼요. 여기는 40, 32. 그리고 그 다음의 숫자는 뭐가 되냐면 35가 돼요. 35. 그렇죠. 우리는 y는 fx의 그래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점들을 지나가는 k 값을 나타냈어요. 이런 표현 방식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 기출문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y는 마이너스 fx 요 놈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방금 했던 거는 여기다 싹 집어넣고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이런 걸로 이제 쉽게 할 수도 있고. 축이 하나가 그렇죠? 안 들어왔죠? 그리고 요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다 지워. 다시 y는 마이너스 x를 할 거예요. 점. 그래서 요 점들을 지나가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 꺾여서 올라오는 요 부분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fx란 말이죠. 그렇죠? 요 부분보다 높이 있다. 그렇지. 마이너스 fx가 이 각각의 점들을 지날 때 이 k 값을 구해볼 거예요. 따라서 아까 구했던 거는 fx라고 한다면 지금 구할 거는 y는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처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문제는 이제 y는 x 빼기 11분의 k 플러스 6 요놈이에요. 얘가 이제 fx인데 뒤집어져 올라간 함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봅시다. 얘가 지금 요런 놈이 되는 거고요. 요거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하기 좋게 k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시전합니다. x가 1일 때부터 대입할 겁니다. y가 1일 때 1,1이면은 여기다 1, 1을 넣는 거죠. 뭐가 됩니까? 그러고 마이너스 10 70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y가 2일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럼 2면은 얘가 하나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80이 되고요. 3일 때를 봅시다. 얘는요 8, 3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9, 10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용히 하고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가다가 오히려 막 쩌리 불이법 막 이런 거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 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문제 실전에서는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패턴이 보이니까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얘가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고 막 이런 게 패턴이 보이니까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7, 9, 63 떠들면서 하니까 산수가 안 되네요. 8, 9, 72, 9, 9, 81. 네. x가 3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1, y는 2. 그래서 노가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대입법이라는 좋은 말을 씁시다. 그래서 대입법을 잘 쓰다 보면은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특히 선생님처럼 말 많이 하지 마시고 7, 8, 56, 8, 8, 64. 그러면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알파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그거 시간 조금 줄인다고 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천천히 푸세요. 네,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거길 지나가는 K들을 다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1,1부터 7, 8, 90 이렇게 여기가 70, 80, 90, 1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2,1부터 6, 3, 7, 2, 8, 1 6, 3, 7, 2, 8,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3,1부터 5, 6, 6, 4 5, 6, 6, 4 5, 6, 6, 4 그리고 마지막은 4,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얘가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K값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 4개 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개랑 4개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가장 작은 K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작은 K는 뭐냐면은 요 20입니다. 20. K가 20일 때 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따라서 20일 때 딱 하나 가집니다. 20일 때 하나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숫자는 뭡니까? 그쵸, 27이죠. 그럼 함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27일 때 요 정도 가지고 요 정도 가지는 거죠. 따라서 27일 때 점이 2개가 됐어요. 영역에 포함되는 점이 2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작은 점은 30, 32, 얘가 지금 30인가요? 32구나. 그쵸. 그 다음에 작은 점은 30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안타깝게 포함 안 합니다. 30이라서. 그래서 30일 때 얘가 지금 3개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는 32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4개를 가리킵니다. 오, 이제 이너프. 다 왔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2개에서 4개까지만 가져야 돼요. 근데 36까지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35가 여기 있군요. 35까지 가버리면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서 35에서 5개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가 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얘는 2개에서 4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5개가 되기 직전까지, 즉 34까지, 34부터 27까지의 K값이 바로 주어진 조건 2개 또는 4개의 점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개수는 몇 개냐면은 양 끝에 있는 거 하나 더 더해줘야 돼요. 양변을 빼준 다음에 이러면 길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개수니까 하나 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 끝에 있는 거랑 끝에 있는 거 이제 중간 해서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한다. 요거 또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32에서 27 빼면은 얘가 지금 3, 7, 7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더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2개 더하면 얘가 되는지. 더하기가 더 쉬우니까 검사 맞네요. 따라서 요 안에는 총 개수가 8개가 있어요. 즉 27부터 34까지 총 8개가 있어요. 일단 8개 키핑 해두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커져요. 그래서 이제 큰 것부터 내려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놈은요. 이제 K가 100일 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90일 때. 얘가 이제 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놈입니다. 그래서 100일 때는 지금 한 점을 지나가는 거고요. 90일 때는 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2점을 지나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지금 얘는 거꾸로 내려올게요. 100일 때 얘는 100 딱 있을 때 이제 한 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90까지 내려왔을 땐 2점을 가집니다. 영역이 2점과 2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게 이제 81이네요. 81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 3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까지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4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은 점이 72죠. 72까지 내려왔을 때 5점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2, 3, 4니까 72 바로 앞에 있는 놈부터 요 놈까지 90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73부터 90까지의 개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90 빼기 73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는 거죠. 요 앞에 거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제일 힘들어요. 7하면 0 되니까 1 올라가고 8 되니까 17. 네, 빼기는 계산 실수 많으니까 이거 2개 더해봐가지고 90 되는지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요만큼은 개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안 됩니다. 에러가 걸렸습니다. 잠시. 네, 그래서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K,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방금 구한 그래프 점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가지고 K가 언제일 때 어딜 지나가는지를 다 찾았어요. 계산해서 이제 K가 엄청 클 때는 요쪽 케이스고 작을 때는 요쪽 케이스고, 따라서 8과 18을 더한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6이 되겠죠? 그래, 26 어디 있을까? 몇 번일까? 하고 딱 봤더니 26이 없어요. 잘 푼 것 같은데 26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 거의 한 90%의 학생들이 이런 현상이 딱 발생하면은 나는 진짜 바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풀면서 봤지만 논리적인 오류가 많이 없죠? 그 왜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가 없으면은 그래도 내가 오답을 할 거를 이제 보기가 없는 걸로 때문에 이제 찾아준 거죠. 계산 실수 하나를 갖다가 막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럼 뭘 빠뜨렸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계속 보다가 안 보이면은 다른 데 갔다 왔다가 심호흡도 한번 하고, 그러고 다시 보면 뭐가 보일 거냐면 이게 보일 겁니다. K는 36보다 크다. 이걸 안 썼죠. 안 쓴 조건이 있는지 계속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36보다 커야 되는데, 즉 27부터 34까지 요 놈은 나올 수가 없는 놈이었어요. 애초에 괜히 계산해 준 거죠. 그래서 요 놈 8개는 지금 36보다 큰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8. 요 놈만 되겠죠. 과연 18은 있을까? 기분 좋죠. 느낌 좋죠. 18 있습니다. 체크하면은 정답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격자점 개수 세기 격자 킬러 한두 번 해가지고 못 잡습니다. 정말 한 문제 한 10번 정도씩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입하는 10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요. 뭐 EBS도 보고 이투스도 보고 뭐 메가스터디도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들만의 그 방법을 습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방법이 가장 좋은지. 왜냐면 이제 난이도가 29 플러스 1이잖아요. 거의 여기 하나에 이제 난이도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1까지는 아니고 요즘에는 뭐 27 플러스 3 정도 이렇게 어려운 거 3개 그리고 쉬운 거 27개.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냥 편한 문제만 풀면서 이 실력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안 잡히면은 샘터링에는 지도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서 샘터링 와서 이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요 문제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시간 투자 이거 세 문제라고 시간 투자 여기 27대 3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의 5대5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대5. 그래서 다른 여타의 그런 유형들 공부하는 시간이 5라면 이 킬러 유형들만 공부하는 시간이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10번 풀어줄 수 있는 시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다 보면 맞추거든요. 맞추면요 여러분 1등급이에요. 근데 10번씩 풀잖아요. 맞출 수 있어요. 1등급 다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엄청 많아져요. 여튼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대입만 잘하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별로 상당히 이제 이 풀이의 차이가 많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를 훑어보면서 또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